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구마 4,500평에서 이것저것 인건비랑 이거 다 빼고 계산해보니까 한 3,500만원 정도가 순이익이고 평당으로 따지면 7,7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펀스TV입니다. 영상을 또 한 달 이상이 지나서 올리는데 사실 찍고 싶은 영상이나 찍을 수 있는 영상은 정말 많은데 또 바쁘다는 핑계로 유튜브를 좀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자, 제 채널을 보시면은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 고구마 1,500평 수익 공개 3년 전에 찍었는데 이제 19만 조회수를 무려 기록했습니다. 뭐 이제 그 뒤로는 태양광이나 이제 창고에 관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이때 찍었을 때를 보면은 조금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약간 추측성으로 한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고구마가 이때는 1,500평이었지만 3년 전에는, 지금은 4,500평 정도? 4,000평에서 4,500평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이제 고구마 4,500평의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촬영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심을 했는데, 직접 이제 네이버랑 쿠팡이 가장 메인이거든요. 네이버랑 쿠팡의 그런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서 그 자료를 일일이 막 더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대본도 써놨어요.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이제 첫 번째를 보면은 재배 면적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배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네이버 지도로 캡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 농장을 주변으로 해서 이쪽 필지 하나, 여기 필지 하나, 여기 필지 하나,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지금 이 필지 같은 경우는 종자용만 따로 수확하는 그런 밭입니다. 일단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게 3개를 다 더하면은 대충 한 4,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평수로 환산하면 1,200평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3필지가 있는데, 여기 네모나게 생긴 밭 하나랑 긴 직사각형 밭 2개, 여기도 긴 직사각형 밭 2개 해가지고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점이 집 근처에 이제 3개가 이렇게 몰려있고, 이거는 좀 커요. 11,000제곱미터에서 3,300평입니다. 그러면은 이 2개를 더하면은 일단 총 재배 면적은 4,500평입니다. 재배 면적이 받고, 그러면 이제 영농일지를 보면서 언제 돈이 들어가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농일지를 일단 보면은, 이제 제가 GAP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농일지를 좀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영농일지를 작성을 하는 농업인 분들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첫 번째 작업이 이제 고구마 묘상을 합니다. 이제 고구마를 하우스에다가 이제 묻어서 키운 다음에 그 싹을 잘라서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묘상을 하는데, 이때 물론 인력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고구마도 한 2톤 가까이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구마를 키우는 다른 밭에 그 필지에 있는 고구마를 전부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묘상 값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 인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키우는데도 인력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거의 자동화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물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계속 주다가 이제 밭을 가꿔야겠죠. 고구마를 심으려면 비료도 줘야 되고, 로타리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살충제 이런 것도 줘야 되고, 그런 작업이 여기 돼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이걸 다 보여드리면 좀 그런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300평 단위로 나눠봤습니다. 보통 비료가 이제 300평 단위로 뿌리는 게 많거든요, 밭비료는. 근데 뭐 밑거름 2포대 해가지고 3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용성인비나 가리 같은 비료들 해가지고 이거 45,000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유박 같은 경우도 50평당 하나에서 5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그 높게 잡았어요. 높게 잡는 게 더 유리해서, 최대한 낮게 잡으면은 이제 순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높게 잡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비료도 저는 비료값 인상을 대비해서 막 미리 많이 사놨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가격으로 거의 다 많이 계산을 했습니다. 유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95만원 정도가 4,500평에 들어가는데, 이거 그냥 200만원으로 퉁 치겠습니다. 다 올림 해가지고. 그리고 멀칭 필름 역시도 250평당 하나씩 계산해서 18개가 들어가는데 5만원씩 계산했어요. 원래 실제 5만원보다 조금 더 낮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뭐 회사에서 그냥 준 것도 있고 샘플로 써보라고. 그런데 그냥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멀칭 필름 1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멀칭 필름 여기 있고, 잡초 제거 작업도 인력이 들어가겠죠. 인력은 나중에 다 한꺼번에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순 빼주기 작업, 그리고 심는 작업, 이런 것도 다 인력이 들어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살충제나 살균제를 살포를 해요. 근데 이제 뭐 드론이 있으니까 드론으로 살포하고, 그 다음 제초제랑 이제 농약값 같은 경우는 40만원으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원래 실제로 이렇게까지는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인력은 100명이 들어갔는데,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농협에서 원래 인력 지원을 해주거든요. 한 사람당 10,000원씩 이제 간식비를 주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가 무조건 작성을 해요. 그리고 노트에다도 따로 작성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신기하게도 이제 딱 100명 정도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건비가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할게요. 원래 작년 기준은 이거보다 더 쌌습니다. 남자가 14만원이고 여자가 12만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올해 기준은 여자가 13만원이고 남자가 15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여자가 훨씬 많은데 다 남자 비용으로 해가지고 뭐 간식비도 있고 뭐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원으로 역시 넉넉하게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투입된 게 1,840만원인데 많이 올림을 했습니다. 2,00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여기에 뭐 부가적으로 더 들어간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총 이제 투입비는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매출액 보기 전에 인력이 어떻게 이제 100명이나 들어가냐, 4,500평밖에 안 하는데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고구마 이제 심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빨리 심어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수확할 때가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총 100명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이제 고구마를 거의 전량 다 직거래로 판매를 합니다. 왜냐면 가락시장에 이제 개통 출하하게 되면은 수수료도 수수료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을 경매사들이 직접 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때는 뭐 2만원 나올 수도 있고 3만원 나올 수도 있고 만원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가격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에 출하는 안 하고 전량 다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래처가 네이버랑 쿠팡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는 게 농사랑이라고 이제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농사랑은 지금 바뀌고, 지금은 충청남도 아마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거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농사랑에다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농사랑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같이 협업하는 회사 중에 어니스트팜이라고 아마 감자로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다가도 이제 저희 고구마를 납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쿠팡, 농사랑, 어니스트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직거래, 뭐 전화로 오셔가지고, 아 나는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잘 할 줄 몰라서 계좌이체로 보내면 안 되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판매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네이버부터 한번 볼게요. 사이트에다가 들어가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정산 내역 조회하면. 그래서 9월달에 22만원 이렇게 적겠습니다. 22만원으로. 10월달 보시면 567만원,
10월달 좀 많이 팔았죠. 11월달 625만원 점점 올라가네요. 근데 12월달 좀 주춤하네요. 538만원. 그리고 1월달에는 347만원. 조금씩 매출이 좀 하락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2월달에는. 그리고 또 언제까지냐, 영농일지를 여기다 놔두는 게 좋겠죠. 그럼 3월달에는 59만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고구마 많이 안 드십니다. 4월달에는 4만원 46,000원인데 4만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5월달에 9만원. 5월달에 오히려 좀 더 많이 팔았네요, 4월달보다. 6월달에는 매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총합이 2,371만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 내림으로 계산했고요.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이버는 이랬고, 수수료 다 뺀 금액입니다. 정산 내역이니까. 이제 쿠팡을 보겠습니다. 쿠팡은 2021년도에 쿠팡은 이렇게 180일까지 조회가 돼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2021년도에 보면 9월달 매출 한 1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10월달에는 한 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11월달에 한 800만원, 그리고 12월달에도 한 550 정도 되는 것 같죠. 해가지고 총 매출 금액이 2,098만원. 굉장히 많이 팔았죠. 쿠팡 이제 5월달까지 6월달까지 매출인데 3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수직 하락하네요. 수직 하락. 근데 2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한 8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704만원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6월달에는 역시 매출이 없고, 5월달에도 거의 없는 수준이네요. 거의 이제 매출 금액은 좀 달라도 그 소비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 많이 사 먹고, 이때 좀 덜 사 드시고, 따뜻해지면 아예 안 사 드시고 가 있는데, 어쨌든 이때는 좀 판매가 끝납니다. 고구마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죠. 보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쿠팡 수수료가 보통 7%거든요. 최대한 많이 잡아도. 그래서 수수료가 196만원인데 196만원을 이제 제외하면은 실제 이제 저한테 들어온 매출액은 2,605만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협력업체 어니스트팜 같은 경우는 아마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작년 자료가 어디 날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 통장 내역까지 보기에는 좀 바빠가지고 보니까, 어쨌든 1월달 2월달 매출액만 해도 200만원 정도가 되고, 농사랑 같은 경우는 업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제 충청남도에서 위탁으로 주는 업체가 있었는데 리얼커머스라고. 근데 거기가 이제 안 맞고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가가지고 역시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농사랑은 300만원보다 무조건 많이 팔았습니다. 농사랑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직거래가 한 300박스 이상이 됩니다. 왜 300박스라고 했냐면은 올해 보니까 300박스만 딱 남아있는 그런 팔레트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 박스 다 썼다 하면서 내 고객 주문은 어느 정도 다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수학기 때 거의 다 파시거든요. 그때 연락이 많이 오셔서, 지금은 보면은 일주일에 한 박스 나갈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냥 300박스만 잡아서 한 박스당 한 3만원 정도씩 계산해서 900만원 직거래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 여기 이거는 이제 어머니 용돈이랑 뭐 박스랑 테이프 가격도 있으니까. 근데 박스는 보조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박스 값이 뭐 1,000원 이렇게까지는 잡을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제 이거 비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 매출을 제가 다 더해보니까 여기 나온 금액이 6,376만원입니다. 6,376만원이고, 여기서 900만원 빼고 어머니 용돈이나 이제 박스값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투입비 아까 얘기했던 거 굉장히 많이 잡은 거 2,000만원 빼니까 3,476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평당 이제 수익으로 봤을 때는 7,700원 정도로 나오네요.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원래는 저는 그 1,500평 매출에서 설명드렸을 때는
평당 10,000원씩은 아마 순이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평당 10,000원 정도를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수확량이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좋은 편이었는데 그 평당 10,000원이었었다고 계산했을 때는 좀 어림선법으로 해서 수확량을 대략 얼마라고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고구마 평균 가격 한 키로당 2,700원을 곱해서 나왔던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한 7,700원 정도 됐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원래 평당 한 10,000원 정도는 남아야지 좀 웃으면서 그 농사를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구마 4,500평에서 이것저것 인건비나 이거 다 빼고 계산해보니까 한 3,500만원 정도가 순이익이고 평당으로 따지면 7,7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에 이제 고구마를 많이 버렸거든요, 썩어가지고.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이, 지금 이게 단가표 보셔도 특상 사이즈가 제일 비싸잖아요. 얼마나 많이 특상 사이즈를 생산하느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겨울이니까 유튜브 좀 자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